자, 봐봐. 자, 우선 직선의 방정식을 할 건데, 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너네들이 알고 있듯이 직선이야. 그냥 직선. 그거의 방정식인데, 너네들이 이거 예전에 배웠을 거야. 1차 함수는 배웠을 거야. 1차 함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과 1차 함수는 대략적으로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왜냐면 지금 우선은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의 차이는 함수하고 방정식의 차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함수라는 건 어떤 게 함수냐면 얘들아, 니네 배울 거야. 이제 공통수학 1에서 아마 함수 파트에서 배울 건데, 니네 정의역이라는 거하고 치역이라는 게 뭔지 배웠나? 안 배웠구나. 자, 봐봐. 우선 내가 함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줄게. 자, 여기에 1, 2, 3이 있고 여기에 A, B, C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화살표 표시를 하면 이게 무슨 표시냐면 X에서 Y로 대응한다라는 얘기야. 대응한다라는 게 뭐냐면 얘네들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얘가 얘를 선택하고 얘가 얘를 선택했을 때 요 선택을 하는 요 상황들을 우리가 F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F1은 B가 되고 F2는 A가 되고 F3은 C가 돼. 이런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한단 말이야. 함수는 입력값이 있으면 결과값이 나오면은 함수야. 대신에 우선은 이 X라는 애가 두 개를 선택하면 안 돼. 함수가 되려면. 그 다음에 선택을 안 해도 안 돼. X라는 애는 무조건 한 개는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조건을 다 충족시켰을 때 우리가 얘네를 함수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 함수라고 하는 거 자체에서 요쪽 부분에 있는 요 X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 역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이 Y를 공역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선택받은 Y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표현을 해. 알겠니? 이게 함수야. 그럼 왜 1차 함수냐? 봐. 우리가 1차 함수는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직선이 1차 함수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왜 함수냐면 여기의 값이 1이었을 때 여기가 Y의 값인 거잖아. 그럼 이 축에 있는 모든 X의 값들은 다 정의역이겠지. X니까. 그 다음에 선택받은 요 Y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뭐겠어? 치역이면서 공역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만약에 여기다 1을 대입했는데 여기가 3이 나왔어. 그 다음에 2를 대입했는데 4가 나왔어. 그지? 그러면 1이 3을 선택하고 2가 4를 선택한 거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x의 값들이 선택한 건 다 한 개씩이겠지. 여기에서 요 선상에서. 그럼 함수라고 말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직선으로 생긴 이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이런 거를 봐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 이렇게 좌표평면에. 그럼 얘는 함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 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 1이야. 그러면 1에 대한 어떤 y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쪽에서도 또 나오지. 이게 3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건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함수라고 얘기 못해. 왜? 1이라는 x가 두 개를 선택하게 되지 지금.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얘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1이라는 애가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원의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원의 함수라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조금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건데 원의 방정식이 나와.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뭐냐? 함수의 형태지만 어떤 하나의 요소 때문에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런 얘기야. 이 전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1차 함수는 이만큼이 1차 함수인 거야.
이해가니? 그러면 요 부분에 있는 요쪽 부분이 과연 1차 함수는 안 되지만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게 되냐 이걸 찾는 거야 지금부터.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직선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래. 근데 함수가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어떤 거냐? 자, 이렇게 좌표평면을 걷을 때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선을 내가 한번 그을 거야. 그럼 이거 직선이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맞지? 근데 왜 1차 함수가 안 되냐? 자, 여기에 좌표가 2라고 해볼게. 그러면 x가 2야. 맞지? 그러면 얘가 2랑 대응하는 요 점들 수많은 점들이 얘랑 대응하고 얘랑 대응하고 얘랑 대응하고 얘랑 대응하고 촘촘하게 다 대응되고 있지. 그럼 그 얘기는 x 하나가 여러 개의 y를 다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1차 함수는 안 되지만 뭐다?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직선들을 다 통틀어서 고등학교 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에는 뭐가 있냐? 결국은 직선의 방정식 이런 예외의 경우를 빼고는 나머지는 1차 함수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구성 요소도 똑같다. 너네들이 알고 있는 기울기도 똑같다. 하지만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어떤 1차 함수나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나올 때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방식대로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가르쳐 줄게. 자, 우선은 1차 함수의 형태나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내가 흡사하다고 그랬어. 어떤 경우만 빼고 요렇게 y축과 평행한 애들만 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차 함수라고 그러는 건 y는 ax 플러스 b꼴을 우리가 1차 함수라고 얘기하지. 맞니?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있는 요 a가 뜻하는 건 너네들이 알고 있듯이 기울기라고 표현을 해. 그치? 기울어진 정도를 숫자로 표시한 거야. 정도를.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냐면 y 절편이라고 표시해. 나머지 다 똑같아. 근데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게 조금 다양해졌어. 1차 함수 때랑 다르게. 자, 너네들이 첫 번째 배운 건 기울기에 대해서 1번은 x 증분분의 y 증분이야. 대단한 걸 쓴 게 아니야. 이 세모 표시가 있고 x가 쓰면 x가 증가량 얼마나 증가했냐를 기호 표시한 거야. 앞으로도 이걸 쓸 거야 나중에. 얘도 이제 알아야 돼 이 기호를. 그 다음에 여기에 세모 y를 하면 y가 얼마만큼 증가했냐야. 그럼 우리가 기울기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었잖아.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 구하는 첫 번째. 요건 너네들이 알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점이 주어지면 알 수가 있어. 두 점이 주어지면 니네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야? 무수히 많지. 그지? 근데 두 점을 주어주는 직선은 몇 개야? 딱 하나밖에 없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럼 그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이 방법으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분. 그지?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지 말해줄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등장하는 게 뭐냐면 탄젠트 세타라는 게 기울기가 돼. 탄젠트 세타라는 게 기울기라는 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을 거야. 자, 탄젠트 세타라는 건 우리가 밑변분의 높이잖아. 그러면 결국 그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도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너희들이 미분계수라는 걸 배워. 자, 미분계수라는 건 어디서 배우냐? 요거는 수투에서 배워. 아, 니네 단원에서 미적분이겠지? 교과과정 바뀌었으니까 미적분이라는 단원에서 배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배우지만 너네가 이거 세 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간단히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2,1이랑 5,4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래. 그러면 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구하는 거니까 자, 2에서 5가 됐으면 x가 얼마만큼 증가했어? 3만큼 증가했지. 그지? 그 다음에 1에서 4가 됐으니까 얼마만큼 증가했어? 3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얘 두 점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다? 1이다. 이렇게 기울기를 구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해야 될 게 절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야. 자, 과연 절편이라는 건 뭔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절자가 무슨 절자냐면 니네 어떠한 걸 절단하다 할 때 절자야. 절단하다는 거는 뭔가를 자른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편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 X축과 Y축을 얘기해. 그러면 X축과 Y축을 자르는 점이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Y절편이라고 하면 이 뜻이 뭐냐? Y축을 잘라라 이 얘기야. 그러면 너희들이 직선을 봤을 때 여기 있는 이쪽이 Y축이지. 이 Y축을 자르는 점이기 때문에 얘가 Y절편인 거야. 그래서 Y절편의 특징이 뭐냐? Y절편 위에 있는 모든 공통된 점들의 특징이 X의 값이 0이지. X의 좌표가. 그 다음에 X절편은 뭐겠어? X를 자르는 점이란 얘기야. 그러면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의 특징이 뭐냐? Y의 좌표가 다 0이야. 그래서 Y절편을 구할 땐 X에 0을 넣어서 Y의 값이 Y절편이고 X절편은 Y에 0을 넣어서 그때 X의 값이 X절편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편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X에 0을 넣고 Y에 0을 넣어서 X, Y의 값을 구했지. 자, 요게 절편의 내용이고, 자, 또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1차 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구했냐면 1,2와 3,4를 지나는 직선의 아니 저거 1차 함수를 구하시오 했을 때 너네 어떤 식으로 했냐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고 어떤 함수에서 점이 지나고 위에 있고 이런 말들이 나오면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 그래서 요거를 x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a 플러스 b라고 하고 y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a 플러스 b가 2가 성립한다 요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3,4도 지나니까 3a 플러스 b는 4다 요렇게 해서도 우리가 구했잖아. 그 다음에 이걸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 얘를 연립해서 a, b의 값을 구했잖아 우리가 중학교 때.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 구했잖아. 근데 앞으로는 이 방법을 절대 쓰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고등학교화로 해야 돼. 니네가 오늘 숙제를 내거나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자 정점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쓸 거야. 정점이라는 건 뭐냐면 정해진 점이야. 우리가 정해진 점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니겠어? 1,2, 3,4, 5,0, 100,2 이런 거는 점이 정해져 있잖아. 변하진 않지. 그런 걸 우리가 정점이라고 해. 그러면 정점의 반대말이 뭐냐? 동점이야. 동점은 움직일 동자를 써서 움직이는 점이라는 거야. 그럼 동점은 우리가 이런 거겠네. A, B, X, Y, C, D 이런 것들은 어디를 가도 다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잖아. 정해져 있는 점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정점이란 걸 구할 건데 자, 우리가 정점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면 돼. 자, 어떤 직선이 y는 x 플러스 2가 있어. 직선의 방정식이. 그럼 얘 정점을 구하시오 했어. 그럼 이 정점은 몇 개일까? 무수히 많겠지. 왜? x가 0이었을 때 y의 값이 뭐야? 2지. 요런 게 이 직선의 정점인 거야. 이것만 있나? 1,3도 있겠지.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게 바로 정점이라는 거야. 그럼 이 정점을 어떻게 이용하냐? 정점을 자 한번 봐볼게. 자 예를 들어서 직선의 기울기가 m이야. 얘가 기울기야. 그랬을 때 얘가 2,4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 했어. 직선의 방정식을. 그럼 이때는 기울기가 m이고 2,4라는 애는 정해져 있는 점이기 때문에 정점이야. 즉 어떻게 정해져 있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그치? 그러면 m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이 직선은 2,4를 지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y는 쓰고 m을 쓴 다음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4를 한번 써볼 거야. 자, 그럼 이 식의 특징이 뭐냐? x에다가 2를 넣으면 얘가 0이 돼버리면서 y는 무조건 뭐가 나와? 4가 나오지. 그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m이 무슨 값이냐에 상관없이 2,4를 지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요 내용을 도입해서 갈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정점의 개념과 그 다음에 기울기를 구해서 내가 이거를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해볼게. 고등학교 방법대로. 자, 요거를 지우고, 자, 우선 직선을 구하려면 기울기가 필요해.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볼 거야. 기울기는 1에서 3이 됐으니까 얼마만큼 증가했어? 2만큼 증가했지. 그 다음에 2에서 4가 됐으니까 얼마큼 증가했어? 2만큼 증가했지. 그럼 우리 기울기는 구했네. 그럼 기울기 자리는 여기니까 이렇게 가로를 쳤어.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둘 다 이 직선의 정점이지. 얘도 정점이고 얘도 정점이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점 하나를 골라. 내가 이 점이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x를 쓰고 1,2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쓰고 플러스 2를 쓰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의 식인 거야. 1차 함수도 동일해. 이런 방법으로 지금부터 쓸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자,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거란 말이야. 이제 문제에서 어떨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어떨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두 개가 있어. 가장 필요한 두 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직선을 구할 수 있다. 어떤 거야? 첫 번째는 두 점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왜? 지나는 두 점을 구하면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정점도 알 수 있으니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자,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고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을 구하면, 한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그럼 결국 직선의 방정식에서 포인트가 뭐냐? 얘 두 개를 너네들이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출제자들이 이 두 개를 그냥 이렇게 가르쳐 줄까? 얘들아 1,2하고 3,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 라고 나올까? 그러지 않겠지. 우리한테 최대한의 힌트를 안 주기 위해서 꼬고 이러겠지. 그런 것들이 다 문제로 나오는 거야.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두 지나는 두 점을 찾거나 아니면 기울기와 한 점을 찾거나 그 싸움이야. 알겠니? 그래서 기울기를 쉽게 안 줘. 문제에서 막 꽈서 다른 말로 꼬고 해서 기울기를 줘. 그럼 우리가 그 꼬은 거를 풀어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한 점 어디 있지? 지나는 한 점도 찾아야 되는데 하고 문제에서 또 힌트를 얻어서 한 점을 찾는 거야. 또는 기울기가 안 나왔어. 근데 지나는 두 점을 막 꽈서 출제자가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 두 점이 뭔가 하고 찾아봐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오늘의 직선의 방정식의 포인트는 요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 두 개만 찾으면 돼 우리가. 알겠니?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공식을 너네들이 외워야 될 게 있어. 선생님 공식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 돼. 외우면 편한 게 있어. 자, x 절편과 y 절편에 관한 공식이야. 자, 어떤 x 절편이란 게 a, 0이라고 하자. 요걸 a점이라고 하자. 그럼 a가 x 절편이지. 그 다음에 b라는 점을 0,b라고 하자. b가 y 절편이지.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야.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뭐뭐 필요하다고?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만 있으면 직선을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얘 기울기를 먼저 구할 거야. 기울기는 a에서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a만큼 증가했지. 그리고 0에서 b가 됐으니까 b만큼 증가했지. 그럼 이 상태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하나 선택하면 되지. 정점을. 요걸 선택해 볼게요. 이번에 이걸 선택하면 x-0 플러스 b는 y를 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완성이 됐지. 그럼 얘를 좀 정리해 볼 거야. 식을. 자,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b는 y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a를 곱할 거야. 양변에. 그러면 마이너스 bx 플러스 ab는 ay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자, 요걸 더 정리를 해볼게. 자, 이거 지우고 자, 여기다가 내가 bx 더하기 ay는 ab라고 이렇게 이항을 해볼 거야. 그런 상태에서 양변을 ab로 나눠보자. ab로 나눠보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얼마 나와? 1이 나오지. 이게 바로 x절편과 y절편을 알고 있을 때 공식이야. 이건 외워야지 편해. 자, 요걸 좀 풀어서 쓰면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이게 공식이야.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어떤 x절편이 1이야. y절편이 2야. 이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1분의 x 더하기 2분의 y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만 구하면 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알겠지? 요거는 외우면 보다 편하다. 근데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구할 수는 있잖아. 1,0가 0,2. 알겠니?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과연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출제자들이 꽈서 내는지를 한번 봐볼게. 자, 이제 교재를 보고 자, 이 문제를 한번 봐볼게.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출제자들은 그냥 주어주진 않아. 여러 가지로 뭔가 꽈서 낸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봐보면 자, 우선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두 점을 구하거나 아니면 기울기랑 한 점을 구하면 되지. 근데 이 문제를 살펴보니 기울기가 2라는 거는 문제에서 주어줬어. 근데 뭐를 숨겨놨어? 지나는 한 점을 숨겨놨지. 그 지나는 한 점을 어떻게 숨겨놨어? 얘와 얘의 중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와 얘의 중점이 지나는 한 점이겠네. 그럼 우선 중점을 구해야 되겠네 우리가. 자, 얘의 중점을 구하면 2하고 4를 더하면 2로 나누면 3이 되고 얘하고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기울기 하나 찾았고 지나는 점 하나 찾았어. 그럼 우리는 그대로 y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하면 이게 답이 되겠네. 알겠지?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줬는지 봐보자. 자, 내분하는 점과 이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어떤 거야? 두 점을 지나는 애를 구해준 거네. 말해준 거네. 그러면 얘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야 되겠네 우선. 그러면 자, 마이너스 2,6하고 1, 마이너스 3을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니까 얘는 3분의 자 1에서 1, 2에서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3분의 1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3, 2하고 6이니까 플러스 12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9니까 이거지. 그럼 이 점과 어디 갔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 되네. 그러면 우리가 두 점을 지날 때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뭐가 필요해? 기울기를 구해야 되지. 자, 기울기를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됐어. 그러면 증가량은 마이너스 1이겠지. 그 다음에 3에서 4가 됐어. 그럼 증가량은 1이겠지.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면 돼. 그럼 내가 얘를 선택하면 x 플러스 1 플러스 3이 얘에 대한 답인 거야. 알겠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숨겨놓는단 말이야. 그럼 너네들이 찾으면 돼. 그걸 보고 자, 두 번째 문제를 봐볼게.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자, 요것도 이제 많이 숨겨놨겠지.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숨겨놓은 거야. 자, 이 문제에서 뭐냐면 어떠한 삼각형이 있대. 삼각형이 있는데 ABC의 넓이를 점 A를 지난대. 여기가 A라고 하자. A를 지나고 직선을 2등분하는 선의 예선을 구하시오야. 그지? 그럼 우리 뭐 찾게 노력해야 돼? 기울기와 한 점을 찾거나 두 점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근데 여기에서 이 직선을 구할 때 얘는 하나는 주어줬어. 그럼 우리가 이 직선을 구하려면 그냥 이제 지나는 한 점만 더 구하면 되지. 그럼 지나는 한 점은 어디에서 구하면 돼? 얘와 얘의 중점이 한 점을 지나겠지. 그럼 두 점 다 찾았지. 그러면 A의 점은 우리가 몇 콤마 몇이래? 0,1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얘는 4,3이야. 그러면 얘의 점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니까 1, 얘하고 얘는 0이 되겠지. 그러면 1,0과 0,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답이겠지. 그러면 기울기니까 0에서 1이 됐으니까 얼마야? 증가량은 1이 되겠지. 2에서 0이 됐으니까 증가량은 마이너스 2겠지.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하면 되지. x-0 플러스 2로 구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봐봐 얘들아, 이렇게 구하기 싫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얘는 0,2이기 때문에 뭐랑 똑같은 거야? y 절편이지. y 절편이 2란 얘기지. 얘는 x 절편이 1이란 얘기지. 우리 아까 공식 있었지? x 절편이 1이니까 1분의 x, y 절편이 2니까 2분의 y가 1이다. 그러면 얘와 얘는 똑같은 답이 나올 거야. 알겠지? 이럴 때 쓰라고 아까 내가 공식을 가르쳐 준 거야. 빨리 구할 수가 있잖아. 알겠지? 이게 2번 문제. 자, 다음에 3번 문제. 자, 여기서 조금 응용이 돼. 봐봐. 얘들아 봐봐. 자,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응용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응용을 했냐면, 얘들아 봐봐. y는 n 곱하기 x-2 플러스 3이야. 니네 이거 정점이 얼마야? 정점이 얼마야? 그렇지, 2,3이지. 얘 2,3이지. 근데 출제자들이 이렇게 안 주어진다고. 딱 눈에 보이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얘를 전개를 해버려. 이렇게 전개를 해. 이렇게 안 보이게. 그리고 요것도 넘겨.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때 얘에 대한 정점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우리가 눈에 보이기 쉽게 이 형태로 바꿔줘야 되지. 그러면 얘를 넘기고 m으로 묶어줘서 정점을 구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찾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그 문제가 이 문제야. 지금 이렇게 다 전개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저거를 정리하면 되겠지. 이 형태로 정리를 해볼게. 2kx 더하기 4x 더하기 3ky 더하기 5y 더하기 k 플러스 3은 0이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어떤 꼴로 만들어줘야 돼? y는 꼴로 만들고 얘를 이렇게 기울기로 묶어주고 이렇게 돼서 여기를 이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럼 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y라는 애는 다 넘겨야 되겠지. 요 꼴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얘를 넘기면 얘 말고 이쪽을 넘길게. 그냥 x를. 자, 3k 플러스 5의 y는 마이너스 2k, 이것도 x로 묶어줄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맞니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y는 꼴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3k 플러스 5를 일로 넘겨줘야 되겠지. 그지? 그럼 얘를 넘겨주면 근데 이거 내가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그냥 간단한 게 아니네. 이거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 잠깐만. 내가 원하는 건 이 문제였어.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좀 설명할 게 길거든. 이 문제는. 자, 요거부터 봐볼게. 요 문제부터 봐봐. 자, 얘가 어떤 애인지 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말했던 듯이 정점의 형태로 바꿀 거야. 요거지. 그치? 그럼 얘를 뭘로 묶어? m으로 묶어. 그래서 x-4 플러스 6이지. 그럼 요 직선은 어때? 몇 콤마 몇을 지났냐? 4,6. 그렇지. 4,6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 m인 직선인 거야. 그러면 얘가 얘랑 만나야 된대.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야. 그러면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요거는 그래서 얘하고 얘가 만나도록 그려야 된대.
이거 되게 중요하고 약간은 어려워 난이도 있어. 봐봐. 우선은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어떤 방향이야? 음수면 이쪽 방향이야. 그지? 양수면 이쪽 방향이야. 맞지? 그러면 내가 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거야. 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 자, 여기다가 할게. 자, 얘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리고, 자, 얘 방향은 이쪽 방향이야. 그지? 음수니까. 근데 y 절편이 얼마야? 2지?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얘 특징은 뭐냐면 기울기는 몰라. 근데 4,6은 무조건 지나야 돼. 그러면 4,6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몰랐을 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직선들이 있잖아. 그 직선 중에서 얘를 어느 때 만나냐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기다가 4,6을 한번 찍어볼게. 4,6을 찍어. 그러면 이 직선은 얘를 무조건 지나는 애야. 근데 기울기는 몰라. 그지? 내가 만약에 이 점을 지나면서 얘하고 평행하게 갔어. 이렇게 평행하게 갔어. 그럼 둘이 만나냐 안 만나냐? 안 만나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요 점을 지나지. 요 점을 지나면서 내가 요거를 조금만 기울기를 조금만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럼 만나냐 안 만나니? 만나겠지 무조건. 그러면 얘가 계속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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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다가 딱 평행하면 다시 어때? 안 만나지. 이해가? 그러면 얘가 문제가 뭐였지? 자 여기서 얘가 만나도록 하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 평행한 얘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 기울기가 될 때는 안 만나지.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평행할 거 아니야. 두 개의 기울기가 같으면 이때는 안 만나지. 근데 얘가 조금만 이쪽으로 틀어지면 어때? 만나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기울기가 틀어지면 마이너스 1보다 기울기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얘가 이렇게 틀어지면 좀 더 y축과 붙지. 그러면 절대값 기울기가 큰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가 이거라면 마이너스 1은 이거야. 그럼 어때? 마이너스 1보다 m은 작아야 되겠지. 작아야지 만날 거 아니야.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자, 기울기가 니네 기울기에서 니네 이거 기울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를 비교했을 때 얘 기울기가 m1이고 얘 기울기가 m2야. 기울기 어떤 게 커? 큰 거요? 기울기가 큰 거, 숫자 큰 거. M1. m1이 크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2라면 얘가 1이면 맞는 얘기지. 근데 음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 m1과 m2를 비교했을 때 기울기 어떤 게 더 커? M1. m2가 큰 거야.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음수 쪽은 반대가 돼야지. 맞지? 그러면 얘가 봐봐.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평행하니까 안 만날 거 아니야. 평행한 두 선을 니네 계속 그러면 얘네 안 만나잖아 절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꺾이면 만난다며 너네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살짝 꺾인다는 거는 얘 기울기가 더 급해지는 거 아니야. 급하다라는 게 낭떠러지가 더 기울어져 있다고. 더 기울어져 있으면 얘 값은 그 마이너스 1보다 작어 커? 작아요? 작겠지. 왜냐면 이거 봐봐. 니네 얘가 더 기울기가 더 많잖아. 나 잘못 그렸구나. 그래서 니네 이해 못하는구나. 다시 그려줄게. 쏘리. 내가 왜 양수일 때 그랬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여기가 2가 되면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지. 그지? 다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 자, 4분의 6이었다고 치자. 여기로 갈게. 이게 4,6이야. 그지? 그러면 만날 때 안 만날 때 봐볼게.
자, 얘가 요렇게 해서 평행해. 얘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럼 요 기울기를 내가 살짝 이렇게 꺾을게. 그럼 만나 안 만나? 만나지. 계속 만나지. 계속 만나고 하다가 여기 부분에서 어때? 다시 안 만나지. 그럼 결국 만나려면 요 기울기에서 살짝 이쪽으로 벗어나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어떠면 돼? 이때가 마이너스 1이잖아. 평행할 때가. 마이너스 1보다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요거하고 어떤 게 더 커? 기울기가 1번, 2번. 1번이 더 작지. 음수니까. 얘들아, 이거 헷갈려하면 안 돼. 더 기울어지면 절대값이 큰 거야.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그러면 너네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비교했을 때 절대값은 얘가 더 크잖아. 근데 본래적으로 이 숫자는 얘가 더 작잖아. 마이너스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작잖아. 그럼 니네 생각해봐. 이렇게 돼 있을 때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렇게 살짝 기울으면 기울기가 어때? 커져요. 그치? 커지잖아. 절대값은 작지만. 아, 이해 안 가니? 이해가 확실히? 그러면 이거보다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 m이? M이 어디 있어요? 이게 기울기가 m이잖아. 네.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만나잖아. 근데 마이너스 1보다 기울기가 살짝 이렇게 되면 만난다며. 그럼 살짝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커? 커야 작아야 돼요. 아직도 헷갈려? 기울기가 얘들아 봐봐. 이렇게 된 거랑 음수 쪽에서는 이렇게 된 기울기랑 이렇게 된 기울기 중에 얘가 더 큰 거야. 얘보다. 반대라고 생각해. 음수 쪽은 그냥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반대야. 양수보다 니네가 생각했던 양수의 반대야. 그냥 음수는. 그럼 이게 기울기가 커? 이게 기울기가 커? 1번 2번 두 번째가 기울기가 크겠지. 이해가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기울기가 좀 더 작아지니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기울기가 작아 커? 작아요. 컬. 왜요? 아직도 헷갈리면 거꾸로 생각해. 거꾸로. 네가 생각한 음수는 너가 생각한 거에 반대로 생각해. 그러면 아, 커요? 커요. 아니 커. 그러면 이쪽에서는 기울기가 이게 크니 아니면 이게 크니? 1번 2번 2번이 큰 거야. 이때 기울기가 양수니까 기울기가. 아, 네. 이때는 기울기가 1번 이게 커 2번이 커. 1번이 큰 거야. 됐어? 그럼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럼 얘보다 살짝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얘가 작어 커? 크지? 네. 그럼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다 만나겠네. 그 얘기야. 네. 알겠니? 왜 다 기울기 큰 거 작은 거 다 헷갈려하지? 너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 애들. 왜 답이 틀리냐 근데? 아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거. 나는 뭘 구한 거냐면 그냥 만날 때 구한 거야. 그럼 1사분면에서 만날 때 구해보자.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네. 여기까지는 이해가지? 자 그러면 얘 두 개를 똑같이 하는데 1사분면에서 만날 때를 봐볼게. 잠깐 요것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좀만 참어.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그러면 여기가 2가 돼 있고 얘가 이렇게 생긴 애야. 맞지? 그 다음에 얘가 4,6을 지나. 4,6을 지났는데 얘가 1사분면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이거 또 등장하네. 자 여기에서 요렇게 지났어. 이거 몇 사분면에서 만나? 2, 4분. 그렇지. 2사분면에서 만나지. 그러면 좀 더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더.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는 어디에서 만나? 중간에서. 이거는 4분면이 없어. 축은 4분면을 정할 수 없어. 그러면 이 직선보다 이렇게 되면은 1사분면에서 만나지 이제부터. 그러면 요 경계점을 구해야 되겠네 우리가. 이때 m을 구해야 되겠네. 맞지? 그 다음에 계속 만나고 하다가 이 점을 경계로 해서 얘보다 이쪽으로 가면 안 만나지.
그럼 또 여기에 경계점을 구해야 되겠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두 가지네. 어떨 때? 여기를 지날 때와 요 점을 지날 때 m의 값을 구해야 되겠네. 그 m의 사이를 지나면 뭐가 돼? 1사분면에서 만나겠네. 그러면 요 점에서의 m의 값은 0,2고 얘는 2,0이잖아. 그럼 0,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6이 뭐 대입했지 내가? 아 0. 이게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4m이 마이너스 4지. 그럼 m은 얼마야? 1이지. 그러면 요때 기울기는 m은 1이라는 거야 이때는. 그 다음에 요때를 구하려면 2,0이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6이 0이니까 m은 얼마야? 3이지. 그럼 이때는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3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m이 1하고 3 사이에 있으면 얘가 다 만날 거 아니야 기울기가. 1사분면에서. 그래서 답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거야. 알겠니? 이건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문제야 이런 거. 알겠지? 자, 쉬었다가 하자. 어머나.